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주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3월 1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조끼 거의 너덜너덜해졌죠. 불체포 특권을 갖기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무리하게 출마를 했고 당대표까지 차지를 했지만 체포동의안 투표에서 사실상 패배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의원들을 믿지 못하겠다. 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믿지 못하겠다. 그 전에 의원총회에서 본인이 그렇게까지 강조를 하고, 뭐, 일종의 뭐 결백을 호소를 하면서 이것은 정치 수사다. 야당 파괴다. 내가 잡혀가면은 민주당이 다 망한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지만, 결국은 이탈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체포동의안 투표에서 이탈표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믿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특히 비명계들은 거의 뭐 헤어질 결심까지 한 것 같은데, 자, 그렇지만 사퇴 압력이 계속 들어옵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사퇴 압력이 들어오고 일부 여론도 그런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그런 여론이 일어나니까 이재명이 지금 긴급하게 SOS를 친 나 좀 살려달라고 긴급 구호 신호를 보낸 사람들이 있죠. 세력이 있죠. 바로 개딸, 소위 개혁의 딸, 또 양아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양아, 뭐 양심의 아들, 뭐 그렇게 자기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이재명의 명목적 지지층입니다. 열성, 극성 지지층. 여기에 본격적으로 SOS를 쳤는데 이 개딸을 비롯해서 열성 지지층이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고 나서 무슨 뭐 수박 색출, 그리고 뭐 살생부, 명단, 이런 것을 막 만들고 뿌리고, 지금 하고 있죠. 자, 그 상황에서 이재명은 오늘 그런 일이 단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워낙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거세니까. 그렇지만 은근히 개딸들에게 이 적개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적개심. 일단 두 갈래인데, 하나는 민주당 비명의원들, 비명계 의원들이 이번에 이 체포안을 처리를 하면서 조직적으로 기획을 했다. 그러니까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재명 본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기획을 해서 내가 지금 이런 처지가 됐다. 자, 그렇게 하면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도록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 박성준 대변인, 지금 친명 쪽이 다 그렇게, 비명을 겨냥을 해서, 기획서를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추기고 있는 거죠. 박성준 대변인, 다 친명입니다. 박성준, 안민석, 김남국 계속 나섰는데, 박성준 대변인이 처음에 이 비명계의 기획설, 기획투표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안민석, 뭐 중진이라고 하죠. 안민석이 오늘 그 방송에 나와서 이것을 또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표 이상 이탈은 누군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탈표가 결집이 됐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숨어서 조직적인 모의를 했다. 비겁한 정치행위다. 이렇게 이 적개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명계는 벌써 비대위 논의하는 것 같아. 당대표 이재명 쫓아내고 비대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같아. 이렇게 메시지를 발신을 막 하죠. 김남국은 또 라디오에 나와서 표결 하루 이틀 전에 조직적으로 막 전화를 돌렸다. 곧 들었다. 뭐 3번이나 전화를 받았다는 의원님도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자가 아니 조직적으로 그렇게 기획을 했으면은 표를 던지는데 투표를 기획을 했으면 그러면 누구는 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몇 사람은 또 기권을 하고 몇 사람은 무효표를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이탈표가 지금 세 갈래로 나눠가 있죠. 찬성 쪽으로 간 이탈표가 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 맞춰서 그 다음에 아예 기권 그러니까 가서 투표하라는 거 백지로 내버리는 기권이 9표가 있고 또 의도적으로 무효표로 만들어버린 게 11표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다 역할 분담을 했다는 말이냐 이렇게 진행자가 물어보니 거기에 대해서는 김남국 그냥 얼버무렸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렇게 적개심을 막 복도다 놓고 지금 다시 나온 말이 뭐냐면은 전당원 투표제입니다. 전당원 투표제. 자, 그래서 이재명의 거취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을 하자. 전 당원, 뭐 권리 당원이 한 12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전 당원이 이재명이 사퇴해야 될지 안 해도 될지 투표하자. 여기에는 상당한 보관이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이 CBS에 나왔는데 안민석 의원이 앞으로 더 거세게 이재명 사퇴 요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당의 중심이 국회의원이란 건 착각이다. 당의 중심은 당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의 중심이 국회의원들이라는 건 착각이다. 이것은 이 의원총회에서 마치 이 부결을 시킬 것처럼 뭐 서른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친이낙연계 서른도 이야기하고 문재인계 전재수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등을 돌렸다. 그래서 이것을 국회의원들이 당의 중심이라는 건 착각이다. 그것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했던 말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당의 중심은 당원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중앙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당원 전원 투표를 거쳐서 이재명 대표의 그 거취를 결정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말이 좋아서 전 당원 투표제지. 이것은 개딸. 그리고 양아 이렇게 이재명의 극성 지지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구도입니다. 이 민주당의 전 당원 투표는 사실상 뭐 전형적인 이 당원 포퓰리즘이고 개딸을 비롯해서 강성 지지층이 이 당의 의사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민주당이 이 전 당원 투표는 지금까지 보면은 기존의 약속을 뒤집을 때 이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2014년에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이죠. 그때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체제였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선거, 그러니까는 시군구의원 또 기초자치단체장은 이 무공천을 하겠다 그렇게 그 약속을 했었는데 그런 공약을 했는데 이것을 뒤집기 위해서 공천을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공천하는데 왜 민주당은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나오니까 뒤집기 위해서 본인들이 했던 공약을 뒤집기 위해서 전 당원 투표를 실시를 해서 그 공약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 20대 총선 무렵에 선거법이 바뀌면서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었죠. 그것을 민주당이 막 공격을 했는데 이 꼼수라고 비판을 하다가 갑자기 본인들도 민주당도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니까 그것을 입장을 뒤집기 위해서 또 전당원 투표제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그 총선에 임한다는 그 안건을 올려서 그때 이낙연 당시 당 대표가 뭐 이 투표 그러니까 투표 동료도 하고 막 그렇게 했죠. 그래서 74% 찬성을 받아서 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일종의 그 전당원 투표제라는 것을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는데 활용을 하는 거죠. 명분을 얻는 겁니다. 2021년에 그때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죠. 서울시장 박원순, 부산시장 오거동 둘 다 민주당 사람들인데 성추문과 관련해서 한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하고 한 사람은 또 사퇴를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당헌에는 이 민주당 소속이 그럴 경우에 해당을 해서 이 부정부패나 뭐 비리 같은 걸로 사퇴를 해서 보궐선거가 치러지면은 민주당은 그 후보자를 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당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헌의 무공천이 명문화되어 있었는데 이걸 또 뒤집기 위해서 전당원 투표제를 했습니다. 전당원 투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뒤집었죠. 뒤집어서 양쪽에 다 출마를 시켰지만 이 한쪽은 오세훈, 한쪽은 이 또 부산 시장 선거에서도 패배를 했습니다. 박용준.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일종의 전당원 투표제는 이 지도부가 정치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 당원들의 결정으로 이 책임을 희석시키는 당원들이 결정했다. 그렇게 책임을 전가를 하고 책임을 희석시키는 본인들은 정치적 부담을 들고 그런 목적으로 지금 사용이 되어 왔죠. 그걸 지금 그 이재명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라는 목소리가 많으니까 거기에다 물어보자는 겁니다.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일종의 당원을 거수기로 만드는 형태인데 왜 그런 형태가 가능하냐면은 이 120만 권리당원이라고 해도 투표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한 30%.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성정당 관련해서 투표율도 한 30% 정도 나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열성 지지층 한 10%만 뭉치면은 모든 걸 마음대로 다 바꿀 수가 있는 그런 구도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재명의 열성 지지층은 여기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전에 이재명이 당대표 경선에 나섰을 때 친명계에서 아예 전 당원 투표제를 최고 의사결정 그 기구로 만들자 이렇게까지 해서 추진을 했다가 그때 이 중앙위원회에서 이것이 부결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앙위원회 멤버는 뭐 국회의원들이고 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이렇게 한 800명 정도 되는 이 정치권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중앙위원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전당대회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전당원 투표제를 해버리면은 이재명 그때 대표가 확실했었는데 이재명이 모든 결정을 해버리는 구조가 되고 본인들은 호수아비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전당원 투표제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만들겠다는 이 안이 지금 다시 또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죠. 자, 결국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개딸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이 이 친명계를 내세워서 개딸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 시도를 했던 것이고 지금도 이것을 다시 만지작거리면서 본인의 사퇴 문제를 여기다 맡기자. 이것을 이 친명 안민석 의원이 대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이재명의 뜻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수박 색출, 또 살충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와중에 이것으로, 또 자리를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시 전당원 투표제를 지금 꺼낸 건데, 자, 이렇게 되면 비명계도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 색출을 한다, 뭐 마치 본인들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명단을 만들고 거기에 사진도 붙이고 또 전화번호도 적어놔서 타깃으로 딱 제시를 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다시 이것을 국회의원들을 패싱하고 본인들 국회의원들 의사를 묵살하고 바로 전당원 투표제 사실상 개딸에게 이것을 대표 이재명의 거취를 맡긴다 이렇게 되니 지금 폭발 일보 직전입니다. 자, 이 상황이 이번 주 중에 어떤 모종의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